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시장 연임 불가의 잔혹사는 이번에도 되풀이됐습니다.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은 이범석 시장이 추진해온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현도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이장섭 당선인이 이끌게 된 민선 9기 청주시정 또한 경제가 화두입니다. 이 당선인은 가장 먼저 지역 경제를 키워 청주시의 재정 규모를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들, 어떤 생활 인프라가 되겠죠. 관광도 포함하고 해서 시민들이 좀 내가 청주에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범석 시장이 추진해왔던 민선 8기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우선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바로 제가 업무 보고 받으면 중지하고 새로 좀 마스터 플랜을 만든 이후에 매각이든 같이 지분 참여든 해서. 현도면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 역시 주민과 주변 공장 의견을 들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검토해서 일단 주민들 동의 절차도 그렇고. 반면 이범석 시장이 역점으로 추진했던 꿀잼 도시같이 시민 호응이 높았던 사업은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표 공약인 관광용 모노레일은 계획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외곽에서는 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나 지금은 이제 아이디어적인 측면이고. 본부장은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기존 청주시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임 시장이 강한 추진력으로 시정을 이끌었다면 이장섭 당선인은 소통과 의견 수렴을 강조하고 있는데 민선 9기 청주시 행정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민주당 우위 구도로 짜여진 이번 선거에서도 충주만큼은 보수정당 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민주당의 총력 지원 유세에도 충주시장 탈환에는 실패하면서 인물 부재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단체장 30년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충주 시민들의 선택은 보수정당 후보였습니다. 민선 이후 12번의 충주 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건 단 한 차례, 진보정당의 무덤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시종 전 지사가 민선 1, 2기부터 내리 3선에 성공했지만 당시 소속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자유당과 한나라당 무소속이었고 민주당 후보가 선택을 받은 건 지난 2010년이 유일합니다. 그마저도 당시 우건도 시장이 1년 만에 시장직을 상실하며 32년 민선 역사에서 충주는 31년 동안 보수정당 단체장이 시정을 맡았습니다. 특히 충주시장 선거에서 이 같은 보수 후보 선호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충주 지역의 경우 도지사나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표심이 민주당 또는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더 높게 나타났지만 시장 선거에서만큼은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8년 전 선거도 이번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도지사, 광역, 기초 비례의원 선거 모두 충주의 표심은 민주당이었지만 시장만큼은 진보정당에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인물 부재 또는 충주 시민들의 전략적인 분할 투표 심리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은 기본적으로 보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도지사와 시장의 선거에 있어서 인물까지도 평가하는 분할 투표 성향도 높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성향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판단합니다. 전국적으로 국정안정에 힘을 실어준 이번 선거. 하지만 국민의힘은 충북 보수의 성질을 지켜냈고 민주당은 수차례 지도부의 지원 사격에도 충주시장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도민들은 경영인 출신인 신용환 지사 당선인이 충북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시하고 현실화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환 충북지사 당선인은 CJB 당선자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충북의 2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CJB 이슈 인사이트가 마련한 당선자에게 듣는다.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은 민생을 살리고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이 AI 대전환 시대에서 경쟁력 갖고 앞서가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로 달져 있는 우리 충북에서 그 주도권을 다시 잡고 미래를 계획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창업 특별도를 주창을 했었고요. 경영인 출신인 신 당선인은 충북의 살림살이 운용에 대해 행정가 출신의 지사들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것을 공평하게 배분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저 파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 파이로, 우리 접시로 옮겨올까? 이 부분에서 제가 전력을 다해야 되고 그게 도민의 이익에 가장 극대화 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배분할까? 김영환 지사는 충청북 특별자치도를 주창했지만 신 당선인은 기존 중부내륙 특별법을 개정해 실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충북이 피해를 본 만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이재명 정부 원칙하에서 우리 충북이 가져올 바를 빨리 개정법에 담는 노력, 이게 더 속도적으로 빠르겠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충북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북 인재들이 중앙에 포진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인수위에는 신 당선인 캠프에서 일했던 중앙 출신의 인재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신 당선인은 충북의 4년을 넘어 20년 청사진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도민과의 소통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국내 마지막 탄광인 삼척 경동 상덕광업소가 조기 폐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른 조치인데요.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원방송 모재성 기자입니다. 지난 1955년 개광한 경동 상덕광업소입니다. 국내에 남은 마지막 석탄 광산입니다. 지난해 석탄 40만 톤가량을 생산했습니다. 민영 탄광으로 직원만 600명이 넘습니다. 정부가 석탄 산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조기 폐광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 상덕광업소는 결국 내년 6월 폐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석탄 기조정책과 함께 광산의 채굴 지점이 더 깊어지는 등 작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산업부와 기재부 관계자도 광업소를 방문해 폐광 절차의 일환으로 보조금 축소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은 생존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대한석탄공사 산하 노동자에게 지급해 조기 폐광 위로금을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까지 평생을 국가에 헌신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기 폐광 위로금 같은 부분을 똑같이 저희인데 접목을 시켜서 저희들인데 보상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역사회 걱정도 큽니다. 지난해 도계광업소가 폐광하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 상덕광업소마저 폐광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역 경제 소멸이나 어떤 지역 공동화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고 준비 과정들 없이 빠른 시간에 폐광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노력들과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걸 우리 지역에서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흐름의 변화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탄광. 탄광은 사라져도 지역사회는 유지될 수 있는 지혜가 시급합니다. 지원 뉴스 모주성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22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으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보은옥천 영동 괴산이 지역구인 4선의 박신임 부의장은 건설업계 출신의 대표적인 충청권 중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여당목 부의장에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함께 선출됐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현장 등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풍수의 대비 상황 공유, 대응 체계 등을 점검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경기와 치맥을 야외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청주 치맥 페스티벌이 이 시간 현재 청주 문화제조창 야외 잔디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활성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청주 시민들의 여가 문화와 프로 스포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 스크린에 한화 롯데 사직구장 3연전을 일요일까지 생중계합니다. 특히 치어리더 응원전으로 실제 야구장의 열기를 불어넣고 푸드트럭 등 풍성한 먹거리를 준비해 청주만의 독창적인 광장 문화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편 주최 측은 축제 기간에 있는 현충일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오늘 행사 수익금을 충북 남부보훈지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본부에 각각 200만 원씩 기부했습니다. 또한 내일은 축제 기조를 이어가되 차분하고 질서 있는 관람 분위기를 연출하기로 했습니다.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식이 이범석 청주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제조창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환경대상 수상기관인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가 청주시민 환경선언문을 낭독했고 환경사생대회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환경교육 주간을 운영합니다. 청주대학교 개교 79주년 기념식이 오늘 학내 청아몰에서 열렸습니다. 김윤배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군 학군단을 설치하고 대형 정부 공모 사업을 획득한 구성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혁신과 단합을 통해 대학의 미래를 개척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이원준, 전성해 교수가 학문적 공로로 청석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선거사범과 각종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거 당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123명으로 이들은 각각 흑색 선전과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10월 2일까지를 선거사범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충주시 금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소방서 추산 6,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영동군 황간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황간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와 동승자 50대 B씨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앞서가던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가금농장 방역 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전업규모 가금농장 486곳으로 방역시설의 설치와 정상 작동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미흡한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